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5일 월요일이죠. 네, 오늘도 이제 정규 방송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거에 추가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그 자제분이 있는 분, 그러니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투자나 이 자본을 만드는 자본가가 되려는 그러한 행위들을 왜 하는지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우선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퇴색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된 자본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죠. 먼저 이제 그 자본의 뜻을 한번 캐피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자본의 개념은 뭐냐면 자본가들의 이제 유통 상품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 또는 자본가들은 이제 밸류 파인더이기보다는 밸류 마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를 만든다.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의 성격은 이 유통이라는 개념을 봐요. 유통 상품, 자본이라는 건.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그 통화량 있죠. 돈이 돌아가는 그러한 통화량, M1, 뭐 M2, 또 여러 가지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시중 자금의 흐름, 그 통화량, 흐름, 그 돈에 이제 도는 그런 이제 양 이런 건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 M1, M2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 돈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자, 이런 거 이제 자본의 유통,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자본가는 또 어떻게 보냐면요. 자본주의의 귀족, 그렇죠. 자본가는 자본주의에서 귀족, 또는 이제 지배력을 가진 분류, 그렇죠. 지배력을 가졌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은 노예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현대는 노동자, 노동자를 또 좋은 표현으로는 근로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뭐죠? 근로자의 차이는 뭐죠? 그냥 어감의 차이예요. 이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노동자, 뭐 노동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 북한하고 비슷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노동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감이 안 좋다. 그래갖고 근로자라는 용어, 근로 무슨 부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좀 듣기 편하고 뭔가 고급스럽게 바꾼 것 뿐이지 어차피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노동자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사실은 신경을 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본을 유통시키는 주체죠, 자본가는. 예, 그리고 소유가 아닌 유통. 이 유통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돈은 계속 흐르게 해서 내가 산 꼭대기에서 돈을 굴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버렸을 때는 이게 눈덩이가 그 겉에 묻혀져서 눈사람이 만들어지듯이 엄청 큰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유통을 시켜서 큰 뭔가 그러한 이제 그 위에서 눈을 떼굴떼굴 굴리면 이게 커지죠, 점점. 연탄에다 눈을 조금 붙여서 굴리면. 그래서 눈사람처럼 큰 눈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유통시키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자본주의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성공한다는 건 뭘 뜻하죠?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려면 뭐죠? 결국 자본가가 돼야 되죠, 자본가.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 자본가가 돼야 돼요, 자본가. 예? 돈을 유통하고 이런 사람들. 어? 그렇죠? 지배력을 갖고 자본주의 귀족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려면 자본가가 되는 게 맞죠, 자본가. 자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공산주의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공산당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공산당이 거의 뭐 불을 다 잡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마윈 같은 경우도 공산당한테 뭐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지금은 뭐 조용히 사라졌죠.
다시 재개한다는 말인데 힘들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도 어차피 보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산주에 태어났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저는 이제 아들을 공산당원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으면은 자본가로 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가가 뭔지도 모르고 막 돈을 밝히는 거를 옛날부터 양반이랍시고 안 좋아했다고. 그렇지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뒷구녕으로 해서 엄청 부를 챙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세계 은행, 처음에 그 사람들 다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사채놀이, 돈놀이 한 거 아니에요. 돈놀이해서 지금은 뭐 세계 JP모건이나 뭐 이런 투자회사,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 그런 은행들은 다 유대계 자금이 잡고 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이렇게 뭔가 이중적인 면이죠.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큰 상인도 만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자본주의에서 산다는 것은 자본을 잘 굴리는 것, 유통시키는 거죠. 돈이나 부동산, 하여튼 뭔가 자본, 상품도 되겠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예, 굴리면서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본이 없을 경우, 그렇죠. 저도 없어요. 저도 제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게시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안 하죠. 저 땡전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저도. 예. 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자, 노동자가 되어 일정 자본을 모아야 한다. 그렇죠. 부모한테 묻은 게 없으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요, 시드머니. 그 자본을 시드머니로 해서 부를 얻어야 삶이 윤택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를 모으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노동을 했을 때는 그 일정 부를 갖고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본을 굴려야지만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정도로든 다 가능해요. 예. 근데 그 기간을 너무 짧게 가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되는 거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인플레를 생각해서 5년, 10년 단위로 한다면 최소한 그 자본은 배 이상은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얻다가 는다고 해도. 그래서 마치 소봉과 같은 삶을 이루는 거다. 소봉은 얘기했죠. 사기에 나오는 그 자본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계속 잘 사는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노동을 물려줄지. 저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동네 아저씨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군대 갔다 오면,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그냥 그 사공단이나 공장 취직해서, 저도 역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정할 게 없으면, 영화 찍고 이런 거 관심 있어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저도 충무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충무로에서 그 카메라 막내로도 제가 캐스팅이 됐었지만,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바로 그냥, 와서 그냥 그 용역사무실, 그러니까 거길 나가서 그냥 쇠 깎고 거기서 가라 그러면 이제 용역 일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좀 못되게 하다가 이제 그때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단체 법인 보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현실과 또 이상은 또 차이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을 물려줄 건지 자본을 물려줄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죠? 자본주의에서 부모는 저기 자녀분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그러니까 벌어서 공장 다니고 회사를 잘 들어가서 그런 노동에 대한 걸 줄 건지, 아니면 자본, 너가 물건을 싸게 사서 만약에 비싸질 때 팔아라, 이런 여러 가지 상법부터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금 투자, 또 있습니까? 또 자기가 전월세 쓰는 것부터 경제적인 지식, 또 금융상품 엄청 많아요. 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모두 다 금융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그런, 이 자본주의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학고죠, 학고.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려줄 유산이 없다면, 그렇죠. 만약에 자본을 모아서 계속 투자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어쨌든 물려줄 유산이 없겠죠. 그렇다면
자본가가 되는 방법, 경제 공부를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되죠. 이게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빨리 경제 공부를 조금 시켜서 자, 이 돈을 갖고 네가 한번 뭐 돈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불리는 일을 해봐라. 아니면 네가 이 돈을 갖고 한번 뭐 조그만 뭐 주식 투자를 해봐라. 아니면 이 돈을 갖고 네가 펀드를 들어봐라. 아니면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네가 뭐 조그만 땅을 하나 개 이름으로 사준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교육을 할 건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장사를 한번 뭐 잠깐 나와서 물건을 팔아보라고, 사람을 상대해보라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제 공부를 우리가 익혀야 될 것도 많아요. 사회는 자꾸 복잡해지거든요. 예? 환율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으로 이제 전월세 쓰는 것부터 이런 경제 공부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지. 자본이 없을 때는.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부모의 바른 모습이지. 걔 먹거리를 해결해줘야지 먹거리를 해결 못 해주면서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앞으로는 더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노예나 정말 그 뭐랄까 잘 나가다가도 대학교 좋은 데 나왔지만 일을 못 찾고 결국에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그 단체 배급하고 이런 거 먹고 살 만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다는 거지.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더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노동은 노동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부모가 아침에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 돈을 벌려야 되니까 한 달에 250, 300을 벌려는데 노동으로만 버는 사람은 바빠. 내가 내 유튜브를 보면 이 주식 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유튜브를 봐라. 내가 정확히 거기서 얘기해 줄다. 난 유튜브로만 얘기한다. 그래도 자기는 볼 시간이 없대. 병원에서 일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닭양닭색이야. 닭이 뭐 회사 나갔다 집에 오면 바로 뻗어서 잔대. 바쁘대. 그럼 하지 말아야지. 주식 투자는 뭐든 안 하는 게 맞지. 그럼 자본주의에서 어차피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는 될 수 없는 거지.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지. 창고를 사서 땅을 사서 창고를 져서 그렇게 할래? 아니면 세를 내고 그 남는 잉여 자금으로 주식을 할래? 그래서 나는 주식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광명 이런 가는 길 쪽이나 저 김포 쪽이나 또 아니면 일산 가기 화정동이나 이런데 땅을 조금이라도 그 나대지 같은 거 사서 창고를 져놨던 분, 그런 그 샌드위치 판넬로 진짜 주로 창고를 그렇게 졌던 사람들은 20년이나 지금 20년이 지났죠. 예,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빈부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자본에 투자한 땅이나 이런 건물, 어쨌든 그것도 자본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했던 사람이, 저는 물론 이제, 저도 역시 뭐 그런 금융상품이었지만, 뭐 저는 실패를 한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런 사람과 어쨌든 그 제대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본을 굴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부자들이 된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가치 차이의 판단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그때 당시에 땅을 사서 창고를 했겠죠. 어차피 그 유지비나 그 대출금이나 이런 거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그렇게 지금보다는 많이 쌌겠죠. 그 판단이 짧은 거야. 경험도 안 돼 있고 부모한테 경제 교육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뭐 그 댓글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3년에서 4년 동안 4년 정도 이제 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가 온다고 그랬죠. 폭망한다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경매 대란과 이제 파산 그런 게 이제 판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때는 뭘 해야 되죠? 장사나 사실은 이런 거 있죠. 특히 자영업 있죠. 사실은 사업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라고. 경기가 폭망한 상황이거든. 팬데믹 머니가 빠지면서. 이때는
움츠리고 밥만 먹어야 돼요. 지금 그 배달하는 것도 짜장면집하고 요런 것만 좀 먹는 거, 그러니까 뭐야, 그 주식으로 먹는 그런 배달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뭐 통닭이나 떡볶이나 이런 분식이나 이런 그런 음료나 이런 매출들은 지금 배달 음식 배달하는 데서도 계속 줄어, 계속. 경쟁은 심해져. 그 얘기가 뭐야? 사람들은 이 경기가 폭망하고 이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도 올라가서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밥만 먹는다고. 통닭 일주일에 3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줄여. 머리도 뭐 집에서 자르고 막 이제 그게 맞으면 그렇게 온다고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고 두려워서. 그리고 저축해 돈도 지금 별로 없어요. 이때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이때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면 뭘 해야 돼? 경매나 파산되는 거 아니면 금매 나오는 거를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장사를 할 거면 상가를 사놔야지. 4분의 1 가격에. 지금 5분의 1 가격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그래서 좋은 거리, 좋은 데 있는 상가를 싸게 사야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평생 살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아파트 값 중에 경매 나오고 금매 나온 걸 하나 잘 잡던가, 그렇게 해서 그 총알을 그때 써야지. 만약에 2억짜리라면 한 5천에서 싸면은 한 3천까지 정도로 다 잡는다고, 이렇게 본다고, 지금 경매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때는 사냥을 해야 된다고, 현금을 갖고. 싼 물건을. 이거는 뭐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매점 매석 있죠? 매점 매석. 네? 매점 매석이 돈 버는 데는 짱이야. 막 그 사람이 너무 나쁘다고 그러지만, 쌀 때, 막말로 망하고 사람들 쌀 때 사갖고, 비쌀 때 파는 거 아니야. 창고 져놓고, 창고. 옛날부터 이 큰 상인들, 거상들은 이 매점 매석만 잘했다고. 매점 매석을 엄청 잘했다고. 나라에서도 매점 매석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나 뭐 상가가 폭망했을 때 이걸 사서, 현금으로 사야 되지, 그러지. 이걸 사서 2년이나 3년 정도를, 관리비나 이런 거 내면서 버텨야 돼. 버티는 돈이 있어야 돼. 버틴 다음에 이때쯤 창업하는 거지. 2년이나 3년 후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만두 가게든 뭐 네일숍을 하든 그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뭐 사자마자 하면 안 되고 창업은 이 3, 4년 폭망이 끝난 다음에 2025년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냥 괜히 차리면은 유지비나 인건비 나가니까 그때 계속 그냥 저기만 내는 거지. 관리비만 내다가 그때쯤에 자기가 하던가 아니면 그때 되면 경기가 다시 금융장세 국가에서 돈을 다시 푼다고 너무 안 좋으니까 망할 놈들 다 망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세를 싸게 줘도 돼. 처음엔 싸게 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점 매석을 할 생각을 해야지. 현금을 갖고 현금을 모아놨다가 한 방에 무슨 장사를 해. 난 진짜 내 방송을 귀로 듣는 거야, 콧구멍으로 듣는 거야. 난 진짜 내 방송할 의미를 진짜 상실하게 하네. 그것도 진짜 유료 방송까지 듣는 분이 진짜 이런 거가 캐파가 안 잡혀? 사회 경험이 이렇게 없어. 이때는 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내년이나 내후년 하면 망해. 이 기간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망한 거를 사는 시기, 매점 매석을 할 시기라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주식도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싸게 사서. 이 욕심을 컨트롤 못하면 너무 돈만 벌겠다, 빨리 벌겠다, 특히 빨리 벌겠다, 막 이런 거를 컨트롤 못하면 결국 매도를 좀만 먹고 던지죠? 예, 이 욕심과 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거를 컨트롤 해야지만 주식이든 투자든 뭐든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못하는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컨트롤 못하죠. 빨리 벌어서 난 자수성가하고 싶다. 빨리 망해요. 그렇다 한 방에 망해요. 100% 망해요.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사기나 여기에 나오는 화식열전이나 이런 거 129편 사기에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욕심, 현인들은 이런 걸 역용한다고. 일반 대중의 욕심, 빨리 가자, 성공주의 이런 걸 역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컨트롤해서 조금은 느긋하게 있을 때 느긋하게 버티고 욕심이 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욕심을 컨트롤해서 적정 수준에서 매도를 짓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크게 먹으려고 큰 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런 심리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제 방송을 뭐 귀 콧구멍으로 듣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망해요, 망해. 내년에 뭘 해도 망한다고. 내년에 망할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는 아무 장사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나은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 같다 싶으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되고 미국까지 위태로워질 것 같다 싶으면 달러도 안 되고 금을 소유하면 돼요. 금은 언제든지 가치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금. 네. 하여튼 빚잔치에는 현금이 최고다. 빚잔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대불황은 여러분들 다 명심하세요. 이 경기 폭락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고요. 그건 아니고 매점 매서 폭망했을 때 사람 물건이 싸질 때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헐값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필요한 거 한 개, 돈 많은 사람 두 개, 그 이상은 과욕이다. 그러면 다시 재경매가 나온다. 경매 물건 먹었다가 대출로 이빠이 땡겼다가 그거 못 갖고 1년 안에 재경매 나온다. 그래서 경매는 1차 경매 후에 다시 재경매가 나오는 2차 경매 대란이 있다. 그렇게 사이클이 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종목 볼게요. 제가 약간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번에 그러한 뭔가 다가올 불황은 여러분들 그렇게 IMF와 동급이거나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게 보편적인 얘기고요. 정신 차리세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되면은 가족이 다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들 있죠. 가장들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도 물론 저도 뭐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정말 이 불황을 잘 이겨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 약간의 긴장을 항상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뭔가 뭔가 신중하게 사세요. 그러셔야 돼요. 요번 무슨 자살자가 지금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진짜 사람들 심각해요. 정신 차리세요. 네. 이제 클로노믹스 보겠습니다. 오늘 클로노믹스가 흐름이 좋았죠. 자, 1봉을 보시면 클로노믹스가 이렇게 봉을 키우고 있죠. 봉이 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죠. 뭐 여기 이후에서 한번 저항선으로 뚫었다 빠질 수는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한번 클리노믹스는 단기적으로 봐도 제가 얘기했던 그때 그거까지 가시고 못 갈 것 같다 싶으면 터시면 되죠. 우선 뭐 장단기적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맞춰서 가십시오. 저 역시도 뭐 꼭 5개월까지 보유하라고 강조는 안 합니다. 한두 달 안에 한 따블이 나왔으면 팔고 나가고 딴 거에서 또 먹을 수도 있겠죠. 클리노믹스는 잘 잡으신 거예요. 우상향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이게 맨날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빠졌다 또 이렇게 빠졌다.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주식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타바이오가 오늘 잘 갔죠. 앞타바이오도 오늘 잘 갔습니다. 앞타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앞타바이오,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길게 올려서. 이렇게 양봉 3개 뽑았죠? 앞타바이오가, 그 대신 이제 이 주식이 좋은 점은,
이 박스권을 어쨌든 뭐 대충 뚫었죠.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가격대를 향해서 가겠죠. 그죠? 앞타바이오 관심 있게 보세요. 앞타모 사이언스도 보죠. 둘 다 앞타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술을 갖고 뭔가 신약 개발도 하고 플랫폼 그런 개발도 하고 뭐 또 두 회사 다 뭐 코로나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경구용이고 하나는 이제 주사제죠. 그럼 한번 차트 볼까요? 차트가 오늘 여기 맞았네요. 여기 맞았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좀 숙였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돌려서 갈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사실은 앞타머 사이언스를 제가 이제 이 가격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가격.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2만 원 밑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이 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좀 장기적인 주식들이죠.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현대바이오도 한번 보죠. 현대바이오, 일봉, 주봉, 월봉이죠. 현대바이오가 오늘 요걸 딱 찍었네요. 찍었으니까 내일은 빠지겠어요. 내일은 빠지지만 다시 빠졌다가 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뚫을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좀 안정적으로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로는 가장 앞질러 간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보죠. 이게 여사장이 이거를 진단 키트를 이렇게 회사를 좀 그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한번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롤링 과정을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 좀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도 영업력을 발휘해서 진단 키트를 좀 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번 뚫다가 꼬꾸라진 주식인데 한번 다시 보죠. 바이오스마트 저는 긍정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동아약품도 보죠. 흐름이 좋다가 이제 다시 또 살리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참 그래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옆으로 해서 다시 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근데 이 박스권을 뚫으면 다시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아주 점층적으로 가고 있죠. 기울기가 좀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평선들이 아직은 정배열로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가도 계속 야망야망 이렇게 조정 주면서 갈 것 같습니다. 동아약품이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죠. 동구바이오제약은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이것도 이제 투자회사에 대한 그 실적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차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바이오 제약 중에서 좀 재료가 있고 그나마 안정적인 주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총이 커서 무거운 주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골라서 들어가세요. 재료는 뭐 게시판 같은 데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 주식들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도 차트가 좋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요번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가겠죠. 어차피 동구바이오 제약도 이제 시세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차트들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고 있죠. 네, 보령제약이죠. 보령제약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보령제약도 이제 월봉상에서 그나마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 구간을 벗어날 겁니다. 이번 달에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달에 벗어날 것 같기도 한데 차트가 뭔가 기다리죠. 뭘 기다릴까요? 자회사 상장을 기다리죠. 그럼 그게 차액이 발생하면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오긴 나올 거예요. 보령제약도 뭐 그렇게 가벼운 주식은 아니라서 한 30에서 50% 정도 상승 안정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대성 헬텍이 이제 조정을 주는데 뭐 차트상 이제 요걸 찍고 이제 약간 반등을 줬는데 내일 같은 경우 여기서 요렇게 요걸 감싸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수요일 날 뭔가 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이 수요일 날 발표되죠.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또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쯤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하고 한번 걸어보는 건데 배팅의 영역이 어차피 주식은 확률이 좀 높을 때 배팅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영역에 배팅하는 것 뿐입니다. 대성 헬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원품물산을 한번 보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 다행인 거는 일봉상에는 그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가. 주봉상도 도지죠. 아, 요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참 안 나오네요. 요거 하나 먹으면 되는데 딱 이틀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한번 갔다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쭉 빠지고 뭐 이런 차트가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차트 한번 쭉 갔다가 한번 쭉 빠지는 요거 한번 먹으려는 건데 참 힘드네요.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네, MPD도 한번 보죠. MPD도 흐름이 좋죠. 또 종가에 조금 올렸네. 일봉 보시면 그렇죠. 보시면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채워 나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좀 올리겠죠, 기분. 요 부분을 이제 채울 겁니다. MPD 괜찮아요. MPD, S&P 폴리텍도 동조화가 조만간 일어나겠죠. 네, 맘스터치, 맘스터치도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죠. 살살. 아, 여기 이탈했다 또 다시 이렇게 올리네. 아, 요거는 조금 퀘스천? 퀘스천이에요. 요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 퀘스천.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러다가 얘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로템 있죠. 현대로템이 차트가 계속 제일 좋더라고요. 대북 경협주 중에. 근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아, 내일 뭐 있나? 도지가 나왔네. 내일 또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대로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차트가 아주 죽이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도지만 들었다. 슈팅도 가능해요. 내일 현대로템 내일 뭐 남북 경협 뭐 발표 같은 거 있나 본데요.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RTI도 한번 보죠. 대RTI 일봉, 주봉, 월봉이죠. 요것도 차트가 괜찮죠? 요것도, 여기 조만간 여기다 올려놓을 것 같은데요. 올려놓으면 뭔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한번 쏠 것 같습니다. 대RTI, 대북 경협주죠. 요 두 개가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할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한번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요거는 박스권을 뚫었다고 봐야 되죠. 뚫었어요. 물론 더 정확한 건 이제 요거까지 뚫어주면인데, 우선 이제 이 박스권, 이 상단, 뭐 이렇게 가는 밴더는 뭐,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아직도 걸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상단을 뚫었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게 뚫으면은 그래도 한번 뭔가 이런 식으로 한두 번 가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급등주 모양을 하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기울기를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뭐 주택을 사든 이런 게 다 경제 활동이고 뭐 작은 그런 이제 자본을 굴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히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현금으로 다 살지 그런 건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한 번의 큰 쇼핑, 그 쇼핑이 바로 주택 구입이라는 거죠. 사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들인다고 해서 망해도 괜찮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유지비나 이런 거 인건비로 나중에 깨지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뭐 한 2천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망해도 되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면서 장사가 안 됐을 때 한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만 버티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의 그 이상이 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기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라요. 결국 이런 뭐 자본가가 되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안에서 돈을 만들고 뭔가 유통을 시켜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욕심, 그리고 뭔가 빨리 이루고자 싶은 그러한 마인드, 뭔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런 걸 역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이게 빨리 가니까 나한테 100만 원씩만 입금해주면 내일까지 주식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사기 한 방 쳐서 한 1억 정도 해먹고 아니면 뭐 못 갔네요. 미안해요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구라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용할 사람은 많고 그렇게 자꾸 약점을 보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나름대로 가장이 됐건 아니면 그 나름대로 이제 책임을 짓는 나이죠. 예, 성인이 됐다는 건. 총 20대도 그렇고요. 예, 그럴 때는 제발 그 책임감 있게, 요즘에 책임감 없는 젊은이들 때문에 말이 많죠. 예, 그리고 또 누가 충고도 안 해주잖아요. 요즘엔 충고를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충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예, 잔소리하기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